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결산에 관해서 한번 유형상사 회사를 가지고 결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산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지죠. 자, 386페이지에 수동결산 문제가 8문제가 쫙 있습니다. 수동결산이니까 차례대로 착착착 하면 되겠네요. 자, 1번 21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1년분을 가입을 했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9월 말까지입니다.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로 계산하라 이랬습니다. 자, 몇 개월이 미경과인지를 따져보니까 내년 9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9월이면 미경과 기간이 9달이에요. 미경과 부분을 계산할 때는 1년치 보험료에다가 곱하기 미경과 기간 나누기 1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계산기로 해보면 45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 45만 원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9월 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9월 1일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 60만 원 전부 비용 처리했죠. 따라서 45만 원은 비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경과 됐으니까 결산 때는 취소시킵니다. 비용 취소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12월 31일, 결산 분계는 12월 31일 날짜로 합니다. 자, 대변의 보험료 (821번) 금액은 45만 원 아까 계산했죠. 자, 그러면 차변을 뭘로 하느냐 이거예요. 차변을. 자, 대변의 보험료 예, 비용에서 빼줬습니다.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차변에 자산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자산으로. 뭘로 해야 될까요? 현서 씨 뭘로 해야 될까요? 비용을 이연시킬 때 쓰는 개정 과목, 비용에 이연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개정 과목에. 이연은 선자 돌림 개정 과목입니다. 선급금? 선급 비용. 자, 선급으로 검색해 보세요. 선자 돌림. 자, 선급에는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험료를 말이죠. 미경과 보험료를 차기로 이연시킬 때는 선급금이 아니라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을 사용합니다. 선급비용 써야 돼요. 금액은 45만 원. 이렇게 합니다.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 증가인 것이죠. 선생님, 네. 이거 45만 원 나온 거 네. 아까 계산한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아까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1년분 보험료가 6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60만 원의 9달치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 12분의 9거든요. 그러면 12분의 9니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길 수 없으니까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이게 12분의 9죠. 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동결산 문제는 12월 31일 날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부채잖아요. 그런데 이 부채에 대한 이자 기간이 경과됐는데 이 30만 원이 장부에 아직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그럼 계상해야죠. 우리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된 이자 비용은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한번 입력해 볼까요? 12월 31일 날짜로 또 하나 입력합니다. 차변에 3번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이자 비용. 자, 금액은 30만 원이었나요? 30만 원이다. 자,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이 비용은 말이죠. 지급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경과했으나 이자 지급일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이걸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미자로 시작됩니다. 미자로 뭘까요? 미지급 비용. 네, 미지급 비용입니다. 대변에 미지 하셔가지고 미지급 비용 262번 자 가셔서 30만 원.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 아까 보험료 선급부는 비용의 이연.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가 25,000원을 계상해야 된대요. 자, 정기 적금이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이자를 안 받은 거죠. 그러나 기간이 지난 것을 이자로 A판 기간이 경과한 것을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25,000원이래요. 우리 발생주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간 경과에 대한 이자는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3번은 수익의 발생. 자, 그런데 돈을 받았나요? 차변에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요. 미수 수익. 수익의 발생은 미수 수익이다. 자, 3번. 자, 세 번째 입력합니다. 같은 날이에요. 12월 31일 날. 3번 차변에 미수 수익 116번. 얼마죠? 25,000원. 자, 대변의 수익 개념 과목이 뭐예요? 이자 수익이죠.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 개념 과목은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 준다 이거예요. 이 처리는 수익의 발생에 관한 정리분계예요. 1번은 비용의 이연이었고 2번은 비용의 발생이었고 지금 3번은 수익의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결산 분계할 때 이와 같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분계가 있는데 4개의 개정 과목이 거기에 사용이 되죠. 그중에 3개를 해봤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거 결산일 현재 대여금. 대여금은 우리가 빌려준 돈이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중에서 선수분이 5만 원이 있답니다. 자, 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자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 중에 선수분이 있으면 부채로 인식해야죠. 그리고 단기의 수익에서는 빼주어야 되죠.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지 않습니까? 빼줄 때는 차변에 와서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이것은 이자 수익이 차변에 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수익의 이연. 차기에 해당되는 수익은 차기로 이연시킨다. 수익의 이연.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12월 31일에 또 입력합니다. 수익을 취소시킬 때 3번 차변에 이자 수익 얼마죠? 5만 원. 대변 4번. 대변은 뭐죠?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 5만 원. 네. 우리가 1번부터 4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 종종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산 수정 분계로서 비용의 이연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수익의 발생, 이것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 네, 회계 기초에서 이 분계를 이해한다. 이 분계를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은 회계 수준이 많이 향상된 거예요. 회계 지능이 많이 향상된 분입니다. 요 네 가지 분계가 이해가 된다라면 뭐 아주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디 녹화된 거라든가 유튜브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 발생 이런 주제로 검색을 해서 제 강의가 아니고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한 거 수익의 이연, 비용의 발생 또는 비용의 이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FAT 1급에서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고비를 넘으셔야 된다. 자, 다음에 소모품의 정리입니다. 이 소모품의 정리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차대변을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것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놔야 돼요. 소모품 정리. 자, 결산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소모품을 사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 때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합니다. 재고 자산이니까 소모품이. 그래가지고 사용된 거를 다시 정리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비로 비용 처리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 있는 것도 다 비용 처리가 된 상태예요.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1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를 비용 처리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다 비용 처리했고 재고조사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만 확인했으면 이것만 자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를 처음에 비용 처리했는지는 이거 결산할 때는 알 필요가 없겠네요. 예. 미사용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산 처리가 뭐예요? 자산이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소모품이 오고 대변은 뭐가 갈까요? 전부 다 비용 처리했죠? 그러니까 비용에서 빼줘야죠. 대변에 소모품 B가 가는 겁니다. 차변이 소모품, 자산 증가, 재고를 자산으로 잡아주고 그만큼은 비용이 단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내년도 비용으로 가겠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를 적어서 비용을 어떻게 해줘요? 취소. 비용을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수정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3번 차변의 소모품 172번 자산입니다. 소모품 10만 원.
대변 비용에서 빼줍니다. 소모품 B 830번 10만 원.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에 6번째의 결산, 수동결산은 뭔가요?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이 3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에 지금 3만 원이 있다 이거예요. 과다액. 이것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현금 과부족은 임시계정이니까 결산 때 없어져야 되죠? 네. 자, 과다액은 남은 거니까 뭘로 처리하면 돼요? 차비익으로 처리해라. 차비익. 차비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익이니까 대변에 가는 거죠? 그러면 차변은 뭐예요? 현금 과부족이죠. 차변이. 차변이 현금 과부족.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3번 차변의 현금 과부족. 141번이네요. 금액은 3만 원. 4번 대변의 차비. 차비익이 몇 번이에요? 930번이네요. 3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현금 과다액을 결산 때 정리할 때는 차비익입니다. 차비익. 대변의 차비익이 가요. 결산 이전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놨다고 그랬으니까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장기차입금의 내역을 보면은 우리은행의 장기차입금 3천만 원. 비고를 잘 보세요. 내년 6월 30일이 일시 상환한 날이래요. 자,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이건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유동성 대체분기에 해당이 되죠. 그 개정 과목은 기억나시나요? 유동부채의 마지막에 배웠을 텐데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인가요? 아, 갑자기. 좀 이따 검색을 해보고요. 네, 유동으로 검색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기은행 거. 비고를 잘 보면 2023년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하는 날이래요. 자, 2023년도면은 2011년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비유동 부채 맞습니다. 이거는 결산 수정분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유동성 장기 부채로 장기 차입금을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에다가 감소시키고 대변에 다시 부채를 증가시킬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동 부채에서는 줄어들고 유동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이런 분기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월 31일 또 밑에다 또 추가합니다. 3번 차변의 부채 감소죠.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293번. 거래처가 어디예요? 우리은행. 금액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자, 대변이죠. 대변이 유동으로 입력해 보세요. 유동하면은 유동성 장기부채 264. 이것도 거래처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98400. 위에 있는 장기차입금과 코드가 똑같아야 돼. 우리 은행. 금액은 3만 원. 3천만 원. 네. 선생님, 네. 그 장기랑 단기 네. 그 기준이 몇 개월이에요? 1년이죠. 1년 이상이면 예, 단기고. 결산일 기준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 유동부채로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해야 되고 앞으로도 1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장기차입금으로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1년을 따지는 겁니다. 자, 수동결산의 마지막 문제네요.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다. A 회사는 1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장부 금액은 단위당 1200원인데 기말 평가 금액은 단위당 1000원입니다. 하락했죠? 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200원씩 1000주 20만 원. 이 회사 1000주 6,000원에 샀습니다. 단가가. 근데 기말에 5,500원. 하락했습니다. 한 주당 500원씩 하락했어요. 손실 1000주 곱하기 하면 50만 원이죠. 손실이 합하면 70만 원입니다. 자, 이건 이 손실에 대해서 비용 계정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여기 자산의 계정 과목은 단기매매증권이죠. 자산 감소는 대변이지 않습니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70만 원. 차변은 평가손실.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전표를 또 입력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죠. 3번 차변에 단기 그렇죠. 단기 검색해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어디 있나요? 이겁니다. 937이에요. 937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 937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입니다. 클릭 가셔서 70만 원. 대변 자산 감소. 대변에서 자산 감소하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107번. 거래처 적용 필요 없죠? 70만 원. 결산분기에서 거래처나 적용을 넣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시험 볼 때 이런 거 장기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게 채무이기 때문에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동분계를 8가지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한 문제 나와요. 시험에서는. 수동분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 수동분계를 연습해 둬야 돼요. 자, 다음은 자동결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결산이 하나가 아니라 문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만 문제를 낼 겁니다만은 우리가 실무에서는 하나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뭐 없는지, 또 자동 결산 중에서도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기말에 상품을 조사했더니 800만 원이다. 이건 이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준비할 게 없고요. 2번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할 당기 상각비를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산을 다 해놨어요. 따라서 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입력만 하면 됩니다. 또 3번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잔액을 말하죠. 각각 1%를 설정한다. 그런데 보충법이다. 기설정된 건 빼고 추가 설정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합계잔액시산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자, 먼저 외상매출금을 보십시오. 여기 잔액이 있죠. 이것의 1%. 지금 대손충당금은 하나도 없어요. 하하.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서로 다르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유형상사 전표를 입력을 해다가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오늘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1년치예요. 이건 1년치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지금 이게 시산표가 여러분이 백데이터를 오늘 설치했기 때문에 다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백데이터 오늘 설치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자동 결산을 저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자 로그인을 말이죠. 로그인을 없구나. 없네요. 그게 로그인 다시 해봐도 소용없네요. 취소. 네, 취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 거 가지고 여러분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저는 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저는 6431760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는 계산기를 가지고 643176000 6억 4,317만 6천 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 걸로. 여기에 1% 곱하기 1% 그러면 640, 31,170, 1,760원이 나옵니다. 자, 보충법이니까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은 빼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빼주시고 없으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 여러분의 데이터와 제 것은 다르다는 거. 네. 그러나 여러분 걸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시험지에다가 예상매출금 쪽에다가 메모를 일단 하겠습니다. 6431760 메모했어요. 또 하나 받으러옴 해야 되죠. 자, 받으러옴도 여러분과 제가 다를 수 있어요. 자, 받으러옴 잔액이 여기 있습니다. 1630만 원. 그러면 여기에 1%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630만 원
곱하기 1%. 그럼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 16만 3천 원. 자, 제 거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기 설정된 게 5만 원 있습니다. 잔액이. 잔액을 보는 거예요. 5만 원을 빼줍니다. 빼기 5만 원. 11만 3천 원이죠. 이것을 여기 시험지에다 메모해 놓습니다. 네, 여기다가 11만 3천 원. 메모했습니다. 자, 데이터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네.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계산했더니 1,500이래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금의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라. 이거는 시산표를 보고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인가를 보고 보충할 금액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시산표 열어놨으니까 쭉 내려가서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았더니 이건 아마 여러분과 같겠죠? 1,000만 원 있습니다. 자, 기설정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입력을 해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할 때. 그러니까 퇴직금 추계액을 1,500인데 여러분은 여기다가 1,000만 원이라 아니요. 500만 원이라고 해야죠.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입력은 500만 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만 원만 입력할 거다.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거예요. 500만 원 입력. 입력을 500만 원만 해야 된다. 기설정된 1,000만 원을 뺀다 이거. 메모하셨고. 그다음 5번.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16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에 인하 및 원천징수세액의 선납세금 계정을 계상되어 있다. 자, 선납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납세금은 결산 때 법인세로 간다. 어제 여러분이 질문하셨죠?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법인세 중간에 인하한 것도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잡혀 있고 법인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가 만기 때 찾는 이자에서 법인세 지방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하죠. 그게 다 선납세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에 갔죠? 자, 당좌 자산에 있어요. 선납세금. 저 위로 올라가서 당좌 자산의 선납세금 이만큼 있네요. 46,200원. 46,200원 있죠? 이거를 뭘로 해야 돼요? 이걸 법인세로 대체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 차변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다가 자산감소 선납세금 이것을 일반 전표에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자동 결산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일반 전표에서 먼저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먼저 한다. 아시겠죠? 자, 일반 전표로 또 갑니다. 46,200원 복사 떠올게요. 일반 전표로 갑니다. 선생님, 네. 저는 여기 선납세금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저희는 이거 백데이터 없어요. 예,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선납세금이 언제 생겼냐면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원장에 갔는데 10월 29일 날 정기예금이 만기되면서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10월 29일 날 전표를 입력을 안 했어요. 네. 여러분은 없으니까 그냥 안 하고 계시고 제가 하는 것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납세금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요. 차변에다가
법인세 998. 아까 복사해왔죠? 46,200원. 대변에 선납세금 136번이죠? 46,200원. 이거를 먼저 일반 전표에 수동 결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해당되는 전표를 입력하지 않아서 선납세금이 지금 없어요.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메모할 거 메모 다 해놨고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부터 여러분도 같이 입력할까요?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로 가죠. 선생님, 예, 지금 그 법인세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굳이 일반 전표에다 안 하고 그 네. 결산 자료 입력해서 보면 맨 아래 그 법인세 계상란이 있는데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돼요. 아, 이거는 일반 전표로 무조건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왜냐면은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먼저 바꿔놔가지고 선납세금을 일단 없애줘야 됩니다. 그냥 결산자료 입력에다 한꺼번에 넣으면 선납세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결산이, 예, 그러면 결산이 일반 전표에서 없애주고 예. 또 여기 결산 자료에 와서 또 입력하고요. 입력할 때 아까 선납세금이 법인세로 대체된 것은 빼고 입력합니다. 예. 자, 보세요. 알겠어요. 예, 제가 입력하는 걸 보세요. 결산자료 입력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도 들어가 보세요.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하시고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얼마였죠? 예, 800만 원. 8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좀 내려가면 있죠? 여기 감가상각비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자, 건물 600만 원 여기다 입력하시고 건물에다. 차량 운반구 없고 지나가시고. 비품 감가상각비 120만 원 여기다가. 건설 중인 자산 없고. 영업권의 상각은 여기 무형자산 무형 고정자산 상각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여기다가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아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메모했죠? 그 위에 여기 대손상각. 외상매출금란에 우리가 메모했던 숫자. 저는 6431 760. 또 받으러움 메모했던 숫자. 저는 113 플러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 퇴직급여 추계액. 이거는 좀 위에 있어요. 위에 넣어야 돼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잡비 바로 밑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1,500을 넣는 게 아니라 아까 기 설정된 게 1,000만 원 있었으니까 500만 원만. 500만 원만. 자, 마지막 법인세. 맨 끝에 있는데 저는 선납세금을 미리 법인세로 아까 일반 전표에서 먼저 법인세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여기 46,200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선납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 나타나 있죠. 여러분은 160만 원을 모두 입력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46,200원을 빼고 그래서 계산기로 이때 뺍니다. 자, 법인세 추산액 160만 원에서 빼기 여기 46,200원. 46,200원 빼줍니다.
요 금액을 입력합니다. 15553 800원. 이렇게 입력하면은 160만 원으로 여기 나오죠. 네. 나왔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해주시면 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 전표가 모두 어디로 갔어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조회해 보면 이렇게 15번까지 전표가 추가됐어요. 결차 결대로 해서.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 오늘 여러분 처음 해보신 분도 있고 그러셨는데 아주 잘 해주셨어요. 내일 388 페이지부터 내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48분인가요? 제가 50분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퇴실 신호를 또 보낼 거예요. 50분에. 네. 혹시 그 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